네, 그러면 뭐 늘 하던 것처럼요. 여러분이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31번 한번 풀어보시죠. 아주 답을 찾기는 뭐 간단한 지문이죠. 그리고 아주 좀 짜전한 이렇게 아주 작은 뭐 팁이긴 하지만 이 요지라고 되어 있는 유형은 보기가 이렇게 한글로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 보기를 먼저 읽어버리는 게 문제 풀기 훨씬 더 쉽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한글 읽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거 다 봐봐야 뭐 길어야 6, 7초면 다 보거든요. 그러면 아 하고 기본을 또 잡고 대략 보기만으로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이게 요지라고 주어지는 보기가 한글로 되어 있는 것들은 먼저 보고 푸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영어 읽기가 빠르면 영어 보기도 먼저 보고 푸는 게 사실 더 좋기는 해요. 근데 그게 영어 보기를 읽는 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뭐 간단한 보기들은 괜찮지만 그게 꼭 쉬운 건 아니어서, 자, 하나씩 이제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죠. 이번 달에 우리 진도 마치고 나면 하루 정도 시간이 남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실제로 1번부터 50번까지 봤던 단락독해와 관련된 걸 점검을 실제로 문제 유형에 적용해서 해볼 수 있게, 마침 그게 이제 그 다음 주가 모의고사가 되기도 하니까 모의고사 1회분을 실제로 한번 풀어볼 생각입니다. 자, 지문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이 글의 토픽이 마스크다라는 건 이건 뭐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가면이라는 건 to have it to afford indefinitely 라고 했으니까 무한정 붙들고 있기에는 너무 무겁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도입이 되면 얘가 이어서 이제 쭉 전개가 되고 어떻게 될 거냐면 마지막에 가서 뭐가 나올 거냐면 맺은말이 나오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글이 이루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 지점에서 CEO들이 어떻게 했냐면 리더십의 정체성을 새로 세우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건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이게 가면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말이 버벅거릴까? 자,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가면이라는 게 무한정 쓰고 있기에는 너무 무겁다라는 이 도입 부분에 뭐가 지금 등장을 했냐면 약간의 문제점, 어려움들이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근데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놓치고 가면 안 되는, 필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뭘 통해서 지금 전달하려고 하냐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연구에서 CEO들이 갖고 있는 데 대한 무엇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냐면 가면을 떨어뜨리는 것, 가면을 벗는 것에 관한 걱정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글의 정확하게 키워드 토픽이 뭐가 될 거냐면 가면을 벗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이 가면을 벗는 시점이 되겠죠. 그럼 마지막 문장이 가면을 벗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지도력의 정체성이 다시 확립이 되더라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보기 4번에 이 가면을 벗는다라는 말에 해당되는 보기 4번을 정답으로 택하면 되겠죠. 뭐 무난한 지문입니다. 자, 가면이라는 게, 마스크라는 게 너무 무거워서 uphold라는 말은요 hold up이라고도 쓸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동사하고 부사로 이루어져 있는 구동사가 여러분이 단어를 보시다 보면 얘네들 두 개가 위치를 바꾸어서 사용되는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앞에 나오는 저 구동사하고 같은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old up이라고 하는 건 얘 지금 제가 손을 놓으면 부필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지지 않게 위로 hold up 계속 붙들고 있는 걸 hold up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hold up이라는 말이 뭐가 되냐면 이게 유지하다, 그 다음에 지탱하다, 붙들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이미지는 붙들다로 잡고 있으면 쉽겠죠. 다음에 definite 이라는 말이 끝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규정된 거니까. 이 영어 단어의 가운데 fin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끝내다라는 end의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단어 중에 여러분이 뭐 이미 알고 계신 단어일 것 같은데 finite 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finite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finite이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끝이 있는 이라는 말이니까 얘가 유한한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infinite이 뭐가 되냐면 끝이 없는 게 돼서 무한한이 되는 겁니다. 이거 단어 헷갈리기 좋으니까 되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define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자, 여기까지로 끝을 정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efine이면 얘가 정의하다, 규정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definite이라고 이제 형용사를 쓰게 되면, 얘는 definite이라고 하면 정의가 다 내려진, 규정된 이라는 얘기가 돼서 얘가 명확한, 정확한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indefinitely니까 얘가 그 끝이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아주 무한정으로라는 이런 말이 될 거예요. 자, 끝까지 이렇게 무한대로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no matter how라고 하면 얘 소위 흔히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however로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말이 뭐 비록 뭐라 하더라도라는 이런 말을 만드는 거니까, you believe, 당신 생각에, you are disguising yourself, 당신이 스스로를 아무리 잘 위장한다 하더라도 라는 말이고, 여기서 disguise가 그래서 위장하다, 숨기다 라는 말이 됩니다. 스스로를 아무리 잘 위장한다 하더라도, 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늘 알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가면이라는 건 너무 무거워서 계속해서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indefinite이니까 얘가 명확한이고 쟤는 indefinite에서 명확하게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여서 무한대로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얘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무리 잘 스스로를 잘 위장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니까짓 게 가면을 써봤자, 거짓된 모습을 보여봤자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어차피 다 알아요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the consequences는 그 결과는 are that 이런 건데, 어떤 거냐면 당신이 계속 그렇게 가면을 착용하고 있으면, 자, 가면이라는 게 소위 이제 비유된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 어려운 비유는 아니니까 여러분도 머릿속에 금방 그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결과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을 희생시키게 되고, 결국은 이제 에너지 낭비에 생산성은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 모든 CEO들이 다 걱정을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걱정을 하냐면 이 dropping the mask라는 말이 이 글에서 뭐가 다루려고 하는 토픽이 되는 거겠죠. 이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 좀 자기의 평상시 본 모습이 아닌 모습을 떨고 내는 것, 이런 것들이 would make them appear weak니까요. 여기 make가 동사면 얘가 목적어가 되고 얘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가 소위 동사 원형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자, 가면을 벗어버리는 게 자기들을 더 약하게 보이게 만들까봐 걱정을 하는 거군요. 자, 하지만 말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 대해서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 놓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자, 하지만 모든 경우 그 지도자들의, 여기서 지도자야 뭐 CEO일 거고요. 이 사람들의 subordinate은 받아들이더군요. 이 removal of the mask, 여기에 이제 dropping이 되는 거겠죠. 가면을 없애버리는 것, 가면을 제거해버리는 게 as 무엇으로라는 말이고요. 뭘로 받아들였냐면 얘를 아주 강인함과 그 다음에 용기의 행위로 받아들이더군요. 자,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다 그냥 지나갑시다. 자, 그 다음에 subordinate이라는 단어는요, 앞에 보면 serve라는 아래쪽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자, 뒤에 보면 이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order이라는 순서, 질서를 나타내는 말이 하나 들어있네요. 그래서 얘는 순서상으로, 순위상으로 아래쪽에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subordinate이라고 하면 얘가 부하 정도 되는 거죠. 적절한 뭐라 이렇게 다른 말이 잘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아래 직원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경우 하지만 모든 경우 지도자들의 얘기 아래 사람들은요, 부하 직원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가면을 벗어버리는 걸 오히려 굉장히 강인한, 그리고 또 용감한 행동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this in turn이라는 말은 얘는 그 다음에 이어서라는 말이죠. 이 turn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순서, 차례를 나타내는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in turn이라고 하면 이어서, 그 다음에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건요, 이렇게 지도자가 자기의 가면을 떨고 내버리면, 그러면 외려 얘가 이런 문화를 조장하게 되더만요. encourage라는 말이 뭔가 부추기고 조장하고 만들어내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자, 얘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냈냐면
those subordinates, 그 아랫사람들이 did the same,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는 뭘 만들어내냐면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그러면 산 정상에서 작은 눈뭉치를 이렇게 굴리면 내려가면서 점점 더 이렇게 커질 거잖아요. 그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이렇게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CEO가 이 가면을 벗어버리니까 그 겉으로 이렇게 보이려고 했던 모습을 떨구어내고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주니까 오히려 이게 어떤 문화를 만들어냈냐면 이 아랫사람들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이런 현상을 일으켜서 얘가 스노우볼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은요. 자, 어떤 방법이었냐면 우리가 CEO들이 자기들의 마스크를 없애도록 했던 몇 가지 방법은 이라고 됐습니다. 헬프 나오면 이게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어지간한 헬프는 대부분 다 해석하지 않는 게 해석하기 훨씬 더 편해요. 자, 자기들의 마스크를 벗어버리도록 했던 몇 가지 방법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실제로 그 마스크를, 즉 자기가 겉으로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을 호명하게 했던 거죠. 자, name이라는 말이 명사가 아니라 여기서 동사로 쓰였으니까 자, 이름을 부르다, 그 다음에 또는 이름 짓다라는 이런 동사로도 사용합니다. 이름 붙이다.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 앞에서 굉장히 이렇게 쓰고 있는 가면이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아주 성실한 척도 하고 똑똑한 척도 하고 영어 잘하는 척도 하고 이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쓰고 있는, 실제로 그래요. 그냥 자기가 쓰고 있는 이 가면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어떤 모습을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지를 자기가 얘기를 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explore, 탐구하고 탐험하다라고 해도 좋고, 제가 또 하나 가르쳤던 게 알아보다라고 해석하는 것 좋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한 개인적인 그리고 직업적인 그런 대가가 되는 겁니다. 모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나왔던 upward를 뒤로 뒤집어서 똑같은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hold up을. 그래서 얘네들을 유지하느라 들어가는 직업상의 또는 개인적인 이런 그 크다란 대가를 알아보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리고 ask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and 3번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되었군요. 자, 그리고 CEO들을 reflect하게 한 겁니다. on the lead에 관해서인데 어떤 리드냐면 자기들이 제일 존경하는 리드에 관해서 reflect on 하게 해본 거죠. 자, reflect라는 단어 이거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어요. 이거 반사하다, 반영하다 말고 어떤 뜻을 하나 갖고 있냐면 깊이 생각하다라는 이런 뜻 갖고 있다고요. 형용사로 써도 마찬가지, 명사로 써도 마찬가지. 얘 시험에 워낙 잘 나오는 단어여서 아주 최우선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단어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reflective라고 하면 아주 깊이 생각하는 이런 말 되고요. reflection이라고 쓰면 얘가 이제 깊은 생각이 되겠죠. 흔히 뭐 단어장에는 심사숙고 이렇게 많이 적혀 있습니다. 당연히 반사하다, 반영하다라는 뜻도 그대로 다 같이 가지는 거예요. 형용사가 됐건 명사가 됐건. 자, 그랬더니 이 지점에서 말이죠. 그 사람들 들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마스크를 스스로 한번 말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자기가 치르고 있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또 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좋아하는 CEO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 이 지점에서 CEO들이 뭐 했냐면 리더십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면 정체성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리더십의 정체성을 새로 만들게 하더군요. 자, 뭐에 기반해서 하냐면 가치나 그 다음에 장점 그리고 야망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그 사람들이 리더십의 정체성을 새로 만들어 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얘는 뭐 지문의 모양도 다시 설명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보기 4번이 문제 정답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다음 이번에는 32번 가볼까요?
첫 문장을 보시면 many people believe라는 우리가 이제 많이 보던,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모양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견해가 나오면, 오랫동안의 견해가 나오면, 보편적 생각, 일반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전부 뭐 하는 거다라고 그랬냐면 반박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려가다 보면, 자, 하지만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틀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화라는 게 내버리고 나면 감정이 오히려 해소될 거야라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답으로 찾아가면 되니까, 거기 1번에 있는 감정 표출의 효과에 대한 감정 표출의 효과에 대한 오해라는 놈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 대단히 쉬운, 한두 문장 정도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것 빼고는 문제는 굉장히 쉬운데, 만약에 이 지문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on the contrary라가 들어있는 이런 문장을 가지고요, 문장을 집어넣는 소위 그 순서 삽입 문제로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또는 빈칸을 만들었을 때 항상 유형인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 있는 negative feelings가 압력을 쌓아간다라는 이런 자리를 빈칸으로 만들면 별것 아닌데 정답을 잘 못 찾을, 헷갈릴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빈칸은 다시 공부를 좀 해보겠지만, 앞쪽에 나왔던 또는 뒤쪽에 나왔던 핵심적인 단어들을 피해서, 그 다음에 약간 부수적이긴 하지만 주제와 무관하지 않은 내용을 빈칸으로 만들었을 때 얘도 오답을 유도하기가 좋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can be, 여기서부터 technology까지를 쭉 이렇게 비워내도, 또는 여기 뭐 then 정도까지 같이 넣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도 요 정도 지문이면 그 만만치 않은, 쉽게 이렇게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빈칸을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한 두어 달 정도는 계속 빈칸 문제나 순서 삽입만 풀어보긴 할 건데, 평상시 지문을 볼 때 그 앞에서 제가 이미 몇 번 얘기 드린 바 있으니까 이게 출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는지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음 문제가, 빈칸 문제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풀어보시고 답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건데, 조금 전처럼 출제자들이 어떤 자리를 빈칸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다음 3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의도적으로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틀리게 만들겠다고 작정을 한 고난도 문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그 어떤 내용을 빈칸으로 만들어내는지, 말이 이렇게 버벅거리냐. 그래서 그 다음번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보기 전에 제가 그래서 이 지문에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라는 말은 까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믿냐면, 자기들이 be free of라고 하면 뭐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free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없을 무자에 해당되거든요. 자, 자유롭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가 없어질 거다라고 보는데, 왜? 그래서 sugar free라고 이렇게 쓰면 얘가 뭐가 되냐면 무설탕이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연이라는 말을 no smoking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외국에 가보시면 smoke free, 그 다음에 또는 smoking free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자유롭게 담배를 피워도 되는 구역인 줄 알고 담배 피다가 벌금 내시는 분들 꽤 나오거든요. free라는 말은 우리말의 이런 말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가 흡연을 못하는 곳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게 분노가 사라질 거라고 믿어요. 만약에 자기들이 이 분노를 표출해버리면, 그러면 분노가 사라질 거라고 믿는데, 그 다음에 and that, 그래서 여기 나오는 that과 여기 나오는 that이 and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또 하나 믿는 건, 자기들의 눈물이 release their pain, 고통을 그 다음에 배출해버릴 거다, 아픔을 배출해버릴 거다라고 믿죠.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은 여기 derive from은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보기에 아주 많이 사용이 되는, 어디에서 나오다, 유래하다라는 말이고요. 비슷한 표현으로 stem from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주제요지 제목에 보기도 origin 이렇게 주면 더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단어 하나를 derive나 stem으로 바꿔버리면 이게 또 정답률을 몇 % 정도는 갉아먹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지만 보기에 나오는 표현들은 굉장히 좀 잘 챙겨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19세기의 understanding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정에 대한 이해에서 나오는 건데, 자, 얘는 더 사실이 아닌 거죠. 뭐보다 더 사실이 아니냐면 평평한 납작한 지구보다도 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조금 비교 구문으로 살짝 어렵게 썼습니다. 이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 생각은요, sees the brain을
이 두뇌를 뭘로 보는 거냐면 증기주전자로 보는 거죠. 여러분 증기주전자 아세요? 이 뚜껑 막혀갖고 이렇게 다 끓으면 삐 소리 나는, 그게 스팀 캐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부정적인 감정이 build up pressure, 계속 압력을 쌓아가는 증기주전자처럼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라고 드디어 얘기를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psychologist도 has ever succeeded, 성공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자, 어디에 성공해 본 적이 없냐면 입증하는 데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The unburdening effect에 burden이라는 단어가 얘가 명사로 쓰면 이제 짐, 부담이거든요. 여러분이 저에게 burden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동사로 쓰게 되면 행복한 부담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 burden이라고 하면 짐을 지우다, 부담을 지우다라는 이런 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unburden이라고 했으니까 부담을 덜어버리는 거겠죠. 짐을 빼버리는 걸 텐데, 얘는 unburden이니까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입증하는데 성공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자, 뭐에 대한 거냐면 예정되는 안전 밸브입니다. Tears and anger. 이 갑자기 안전 밸브라는 말이 나온 건 뭐냐면 위에서 지금 뇌를 뭘로 비유를 한 거예요? 증기주전자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이 증기주전자에 있는 뭘 갖고 나온 거냐면 안전 밸브라는 말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이나 분노의 안전 밸브로서의 이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 이런 걸 입증하는데 성공해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succeed는 단어도 하나만 좀 보고 갈까요? succeed라는 단어는 앞에가 SU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가 우리가 여러 번 봤던 CEED라는 가다라는 고의 의미를 가지는 말이 붙었는데, 얘가 발음 때문에 B가 지금 뭘로 바뀌고 있는 거냐면 succeed로 뒤에 자음동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러면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중간에 잘 내려가야 되는데 만약에 막혀버리면 못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잘 내려갔다라는 얘기는 성공하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그 전에 머릿속의 이미지는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걸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아래로 계속 내려가면 이어지고 연속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하나 뜻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리 없이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면, 예를 들어 권력이나 권한, 지위 같은 걸 아래로 내린다면 성공하는 것도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썼을 때 이어지고 연속하는 건 전치사를 to를 쓰고요. 이렇게 성공하는 건 전치사를 in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in이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고 연속하는 건 형용사가 successive라고 써요. 이렇게 쓰면 이어지는, 연속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는데, 그 다음에 성공하다 라는 말의 형용사는 successful 이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쓰면 성공하는, 성공적인 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자, 각각 얘네들 명사가 되어도 이어지다, 연속하다 라는 말의 명사는 succession 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성공하다 라는 말은 얘는 success라고 됩니다. 중학교 때부터 워낙 성공하다 쪽만 봐와서 얘를 모르는 사람은 잘 없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나타났을 때 얘를 자꾸 성공하는으로 해석을 해버려서 그래서 틀린 해석이 나오게 되거든요. 특히나 뭐 본문에서 나오면 피해가 덜하겠지만 보기에서 나오거나 이래버리면 걔는 이제 타격이 좀 크니까 단어를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가볼까요? 자, 외려 말이죠. 외려. 이 뭐 부담을 덜어주는 거는 고사하고 40년 전에 이 통제된 연구에 따르면 이 분노의 fits가 are more likely to, 더더욱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intensify anger. intense가 아주 강렬한 거잖아요. 얘도 형용사가 좀 헷갈리기 쉬운데 intensive라는 형용사도 있어요. 이렇게 쓰면 얘는 집중적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intensify라고 동사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그러면 강하게 만들다라는 얘기니까 강화시키다 정도 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fi라는 전미사가 보통 이렇게 우리말에 뭐 하게 만들다라는 to make 정도의 동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fits of anger가 훨씬 더 분노를 강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tears는, 눈물은 can drive us,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갔냐면 더 깊숙이 데리고 가는 거죠. depression이라고 쓰면
우울증이 되고요. 물론 디프레션은 원래 단어 뜻은 위에서 내리 누르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디프레스라고 쓸 때 앞에 있는 DE가 아래로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프레스라는 말이 누르다라는 뜻이니까 디프레스라고 쓰면 내리 누르다라는 말이 되어서 얘는 사람의 감정을 내리 누르면 정말로 실망시키거나 우울하게 만드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디프레스는 경기를 내리 누르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다라는 말도 되면 그때는 디프레션이라고 쓰면 명사로 불경기라는 뜻이 돼요. 이게 아주 잘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저 뜻도 꼭 같이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제인장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르게 40년 전의 연구를 보면 이 통제된 연구가 보여주는 건 오히려 fits of anger가 훨씬 더 화를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눈물은 오히려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fits라는 말은 방금 제가 그냥 fits라고 지나갔잖아요. 지문을 읽는데 별로 문제가 안 되죠? 그러면 지나가세요, 그냥. 근데 원래 fits라는 단어는 이 명사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동사로 써서 우리가 주로 보는 fit은 어울리다라는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어울리는 적합한. 그거 말고 얘는 명사로 쓰면 주로 순간적인 그런 감정의 폭발을 fi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인 분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터지는 분노, 분노의 폭발이라고 되는데 몰라도 될 만한 되는다 그죠? 굳이 이렇게 꼭 알아야 할 만한 그런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그 머리는 닮지 않았어요. 우리의 머리는 다르거든요. 스팀 캐틀하고는 증기 주전자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our brains는 우리의 두뇌는 자,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훨씬 복잡한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고요. 뭐보다 account for 할 수 있는 것보다 이미지로 account for라는 것보다인데 어떤 이미지냐면 taken from 갖고 왔네요. 19세기 기술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로 account for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더라? 요거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account for이라고 하면 설명하다. 그 다음에 또는 도표 문제 같은 데 나올 때는 차지하다라고 해석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쐐기 문자 얘기하면서 숫자를 세어서 가르쳐 주다라는 의미여서 account가 설명하다라는 뜻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도 됐고요. 뭐 얘도 지문이 뭐 그닥 어렵지 않아서 앞쪽에 many people 보면서 어떤 남의 견해를 시작이 되면 내려가서 그러나라는 말로 반박되는 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33번 문제가 얘는 전국 정답률이 엄청 낮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문이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뭐 자주 얘기하지만 지문이 어려운 것과 문제가 어려운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보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하는 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23번 문제 풀 적에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했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보기를 못 읽어서 아닌 것 같은데로 생각하는 보기에 답을 쓰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면 4번 아닌 것 같은데 4번을 써서 틀린 애들이 정답 5번을 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느낌상 아닌 것 같은데 5번은 못 읽어서 이걸 답으로 못 쓰는 거죠. 아닌 것 같은 건 아닌 거예요. 그죠? 다른 보기가 오히려 내가 그 답을 찾지 못하는 장치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뭐가 하나 나오냐면 novel이나 short story나 그다음에 play하고는 다르게 film이라고 해서 얘가 지금 영화가 이 글에 뭐가 되고 있냐면 토픽이 된 거죠. 앞에 있는 놈들은 전부 다 뭐가 된 거냐면 짜장면 되셨어요. 짜장면 말고 지금 짬뽕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이 짜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어요. 나vel 말고 숏스토리 말고 짜장면들은 이렇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플레이도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에 한참 내려가서야 뭐라고 얘기 나오면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드디어 이제 피엄맥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된 형태인지 아시겠죠? 위에 있는 거하고 다르게 이 피엄이라는 건 스타디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영화라는 건 스타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블은 할만하고요. 플레이도 할만한데 피엄은 쉽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뭐가 보이고 있냐면 그래서라는 결론유도 맺은 말을 쓰기에 딱 좋은 말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앞에 나왔던 내용을 전제로 결론에 해당되는 말을 쓸 건데 이때 이 연결사 thus라는 말은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앞쪽이 in이 되고 뒤쪽이 뭐가 되어야 되죠? 결과가 되어야 한다 그죠? 그러면 앞에 나왔던 첫 번째 문장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이런 논증의 방식에 어울리는 결론을 내기도 해야겠지만 또 하나는 앞 문장하고 뒷 문장하고 어떤 관계도 맞아야 인과의 관계도 맞아야겠죠. 근데 앞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크린플레이를 읽는다라는 건 언제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영화를 보고 난 뒤에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화를 보고 난 뒤에야 스크린플레이를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크린플레이는 이라고 하는 말로 이 앞문장 뒷문장이 인과관계도 맞으면서 주제도 받쳐줄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거겠죠. 단순하게 스크린플레이는 그래서 그 스타디 하기가 쉽지 않아요 라는 말에 결론이 나는 거라면 그걸 빈칸으로 만들고 싶은 그 매력을 출제자가 찾지 못하는 거거든요. 보기 1번 한번 볼까요? 자, 입말이라고 할까요? 구어체에 더 많이 기대죠. 스테이지 플레이보다. 자, 두 번째는 attract는 제가 끌어당기다라고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더 많은 독자층을 끌어당깁니다. short story 단편 소설보다요. 더 많은 요소를 공유하죠. 다른 문학 장르와 함께 그다음에 더 많은 요소들을 공유합니다. 네 번째는 자, 이게 추가의 노력이 필요하긴 해요. 공부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기가 있어요 라는 말, 이걸 왜 만든 복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오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주 작정하고 의도하고 만든 보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답으로 생각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왜 스크린플레이가 발행이 되는 거냐면 얘는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뭐 하려고? 기억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는 말이 앞에 나왔던 영화를 보고서야 스크린플레이는 읽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기억하려고 출판하는 겁니다 라는 remember에다가 방점을 찍어서 답으로 쓰시면 되는 거겠죠. 어렵습니다. 이게 특히나 지금은 미리 빈칸인데 어렵다라고 얘기까지 해두고 뭔가 장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푸는 건데도 쉽지 않은데요. 이게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그 정도의 이렇게 긴장의 상태 이런 걸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면 이 정도 문제면 거의 뭐 최고 난이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novel이나 short story하고는 다르게 또는 play하고는 다르게 소설이나 단편 소설, 여기서 play는 이제 희곡이겠죠. 희곡하고는 다르게 자, 영화는요 it's not handy가 손쉬운 거예요. 쉬운. 자, 영화는 이게 읽기가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It cannot be effectively 아주 효율적으로 frozen 되어 있지 않거든요. 어디에? 인쇄된 페이지 위에 고정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저 freeze의 분사죠. freeze가 과거형이 froze가 되고요. 그냥 과거 분사가 frozen이라고 변합니다. 얼다라는 자동사도 되고 얼리다라는 타동사도 되고요.
대부분의 영어 동사가 그러하듯. 자, 언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딱 움직이지 않고 고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꼼짝마라는 말도 영어로 freeze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novel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쪽에 나왔던 얘는 사실 별로 강조를 위한 도구이지 이 글의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feel이 study하기에 어렵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말이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효율적으로 printed 페이지 위에는 고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novel하고 short story는 이라고 해서 왜 얘네들이 영화보다는 쉬운지를 쭉 나열할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읽기가 쉽죠. 공부하기가 쉬운데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읽기 위해서 쓰였으니까, 읽으려고 쓰였으니까 상대적으로 쉽죠. 근데 스테이지 플레이는 희곡은 근데 약간 더 어렵습니다. 이 무대 대본이 약간 더 어려운 건 because 왜 그러냐면 얘는 뭐 하려고 쓰였으니까, 얘는 연기하려고 공연하려고 쓰여졌으니까. 자, 그래도 희곡은 인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주로 어디에 기대고 있냐면 스포큰 월드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imaginative라고 쓰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죠? 얘는 상상력이 풍부한 이라는 뜻이죠. ive라는 전미사가 들어가면 제가 앞에 있는 동사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왜 creative라고 이렇게 쓰면 창의적인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건 다른 단어 imaginary하고 착각하지 않게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maginary라고 하면 얘는 상상의, 가상의라는 말이 되거든요. 뒤에 사람이라는 단어를 한번 붙여보시면 하나는 가상인물이 되고 하나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되고 이러는 거죠. 자, 그래도 이 곡은 스포큰 월드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상력이 풍부한 독자라면 최소한 뭐는 만들어낼 수 있냐면 흐릿한 모방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주 뚜렷하게 뭔가를 똑같이 찍어내지는 못해도 pale이라고 하면 얘가 희미한, 흐릿한 이런 말이 되겠죠. 희미한, 옅은 이런 뜻이고요. 사람에게 쓰면 사람의 얼굴 이런 데 쓰면 그래서 창백한 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imitation이니까 모방이잖아요. 즉 비슷하게나마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뭐를? 그 경험을 떠올릴 수 있는 건데 어떤 경험이냐면, 자, 자기들이 어쩌면 가지게 될, 뭐 하면서 갖게 될 거냐면 무대 위의 공연을 볼 때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그 경험을 비슷하게나마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읽으면 머릿속으로, 상상력이 좋은 사람이라면 머릿속으로 그 무대 장면이 보이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대본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쉽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스타디하기가 좀 더 어렵기는 해도 그래도 스타디 할 만하다라는 얘기잖아요. 모르겠으면 무시해도 되죠. 자, 그런데 이게요, cannot be said,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디에는 말할 수 없냐면 스크린플레이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어디에는 적용할 수 없냐면 영화 대본에는 적용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시나리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시나리오라는 단어는 영화 대본이라는 뜻으로는 요즘은 쓰지 않는, 그래서 이게 수능에서 여러분이 보게 되면 그 어떤 말로 볼 거냐면 in the scenario라는 말로 수능에서 볼 수 있거든요. 자주 나와요. 이 말이 나오면 이때 시나리오라는 이 단어는 영어 단어에서 요즘은 어떤 뜻으로 쓰이는 거냐면 케이스의 뜻으로 쓰입니다. 경우, 사례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여서 in the scenario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대본에서는 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쓰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씩 구닥다리 영화에서 시나리오가 어떤 대본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볼 일 없어요. 그냥 in the scenario가 나오면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심지어 EBS 교재에도 그 대본에서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완전히 틀린 해석인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앞에 나왔던 세 가지를 스크린플레이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화는요, 주로 어디에 기대니까 시각적인 그리고 다른 비언어적인 요소에 기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 이건 어떤 거냐면요, 얘는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글로는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시각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 대본이라는 건 읽어도 그 영화의 장면이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연극은 그 대본이나 이런 게 우리가 대본을 읽으면서 무대를 이렇게 예상하면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지잖아요. 물론 연출에 의해서 배우들의 위치가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뭐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만 영화는 뒤에 나오는 장면이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게 돼버리죠. 전달이 되나 이해가? 예를 들어 영화 대본에 둘이 키스한다 라고 돼 있는데 감독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카메라가 정말 둘이 얼굴을 크게 잡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는 드론 띄워서 위에서 저 멀리서 점으로 찍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대본을 읽는 것 같고 영화의 장면을 떠올릴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크린 플레이가 요구하는 건요, 너무 많은 feeling in이니까 속을 채워 넣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내용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뭘로? 우리의 상상력으로요, 너무 많은 것들을 집어넣을 걸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approximate 할 수 없는 거죠. approximate이라는 말은요, 얘가 다가가다 근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가 그대로 단어 모양 변화 없이 그대로 형용사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아주 가까이에 가 있는 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접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거의 가까이 갔으니까 얘가 대략의 대략적인 이라는 이런 형용사로도 자주 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의 경험에 근접할 수 없는 거예요. 바이블로는 스크린 플레이를 읽는 것으로는, 대본을 읽는 것으로는 영화의 경험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reading a screen play는, 스크린 플레이를 읽는 건 is worthwhile 이라고 하면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얘가 가치가 있는데 only 오직 뭐 할 때만 우리가 이미 그 영화를 보았을 경우에만, 그러면 그 대본을 보면 그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스크린 플레이라는 건 결국은 발행이 되는 게 뭐 하려고 발행되는 게 아니라 얘는 읽으려고 발행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 하려고 기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라는 말이 됐죠. 자, 그래서 앞쪽에 나오는 뭐 이렇게 보면서 앞에 불필요하게 영화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장치들을 잘 빼고 읽어가서 영화부터 뼈대를 잡아가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는 이 마지막 문장이 당연히 그 전체의 흐름에 맞추어져서 주제문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돼. 그 주제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 말할 때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그 돌려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돌려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비유의 방식이 사용되거나 이러면 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빈칸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그런 점을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빈칸이 있는 문장이 연결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 연결사의 특징에 맞추어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내용 중에 한 가지죠. 예를 들어서 in other words 같은 말 나오면 걔는 앞에 나오는 말하고 서로 어때야 되죠? 같은 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또 하나의 단서로 반드시 활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하는 거겠죠. 나중에 이제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로 많이 풀어볼 생각인데요. 이 책 유형편 끝나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빈칸이랑 순서 삽입만 계속 할 거거든요.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그때는 좀 지문의 수준도 이 정도에 해당될 만한 것들로만 하려고요. 조금 난도 있는 것들로만 준비해서 그렇게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34번 한번 풀어볼까요? 얘는 뭐 무난합니다.
딱 요즘 문제 수준입니다. 요즘 주제요지 제목이 지금부터 이제 얘는 3년, 4년 정도 된 문제고요. 이 다음 문제부터 해서 이제 아주 최근 문제들만 있는 거거든요. 그 50번까지는. 그게 전형적으로 이제 요즘은 주제요지 제목 자리에다가 어지간해서는 어려운 문제를 잘 배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이제 풀 수 있을 만한. 근데 이런 데서 이제 틀리면 진짜 아픈 거죠. 근데 이럴 때 틀릴 때 지문이 어려워서 틀리는 것보다 거의 대부분 아까 얘기한 문제가 어려워서 보기 이런 데 말려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나머지는 오히려 그리 깔끔하게 전개될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을 좀 단축해서 다른 문제를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시간을 볼 수 있는 문제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앞쪽에 보면 퍼포먼스 리뷰를 업무 평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내려가서 당연히 어떤 문제점이 등장하면 뭐 하게 된다고 그랬죠?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원인을 분석하는 형태로 그리 가고, 그 다음에 이 원인이 분석되면 여기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 해결책 따위를 내놓는 게 글의 기본 전개 방식이 될 건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런 원인 분석으로 끝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는 문제와 원인을 하나로 묶어 제시하고 대책을 쭉 내어서 논증하는 방식으로 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요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글의 기본의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보면 사람들이 퍼포먼스 리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하나 나오냐면,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그랬죠. 어떤 방법이냐면 이 문제를 피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문제를 피해가는 방법으로 내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주라? 어댑티브 테크닉을 가르쳐 주라 라는 게 소위 대책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보기도 직접적으로 어댑티브 테크닉을 주제로 내밀었으면 좀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문제 자체를 그냥 뭘로 줘버렸냐면 이 피드백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 필요성이라고 아주 쉬운 보기를 만들어서 누구나 뭐 오답의 가능성 거의 없이 정답에 접근하게 만들어 준 거죠. 방금 한 얘기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글을 볼 때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글의 주제가 뭔지를 자꾸 생각해 보려고 하세요. 그러면 그게 빈칸이나 나중에 순서잡이 이런 문제를 푸는데 진짜로 도움이 많이 돼요. 정확한 글의 주제는 지금 이쪽이 되는 겁니다. 얘가 주제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 리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니저들이 어댑티브 테크닉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됐습니다. 그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질문을 하나씩 한번 읽어가 봅시다. 보기도 읽어야죠. 자, friendly라고 하면 뭐 우리말로 친화적인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드백 친화적인 작업 환경의 필요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은 새로운 직원들을 위한 작업 조건의 개선입니다. 3번은 매니지먼트의 역할의 중요성이죠. 이 플레이스먼트는 배치라고 하면 되겠네요. 직원 배치에, 즉 인력 배치에서 이 관리자들의 역할의 중요성이고요. 뭐 관리자도 좋고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경영진도 좋습니다. 3번 디벨롭먼트이면 발달 개발이죠. 이렇게 upper level management training 프로그램에, 즉 상위 경영진이 되는군요. 그 다음에 그러면 높은 수준의 그 경영진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는 말이었고요. 마지막 5번이 중요성이네요. welfare policy라고 하면 복지 정책이죠. 그래서 복지 정책의 이런 피드백 분석에 대한 중요성이라고 했습니다. 괜히 피드백이라는 단어를 이용하고 있을 뿐 정답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저 단어를 집어넣어서 어이없는 보기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보기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문제 수준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문도 쉬운 데다가 보기까지 쉬워서 얘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전국 정답률이 하늘을 찌르죠. 자, 아무도 이 퍼포먼스 리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employees들은 자, 더블 E가 들어가면 동작을 당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앞에 그 D가 ER이나 OR 이런 게 들어가면 얘는 명사가 돼서 동작의 주체가 되지만, 더블 E가 들어가면, E가 2개 들어가면 얘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employee라는 단어를 employer이라고 이렇게 쓰면 얘는 누가 되냐면 사장이 되지만, employee라고 쓰게 되면 얘는 직원이 되는 거죠. 딱 보면 얘는 그래서 뒤에 E가 붙었거나 이런 것들은 보면 여러분이 이게 이 단어의 뜻이 뭐구나 라고 바로 생각을 내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전미사는 잘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멘토가 조언 자잖아요. 그 다음에 멘티라고 쓰면 그러면 얘는 조언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어답트라는 단어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얘가
입양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채택하다 말고 adopter이라고 쓰게 되면 양부모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adoptee라고 쓰게 되면 이때는 입양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or, e가 하나는 주체, 하나는 대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직원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듣게 될 것을 굉장히 긴장하는데, 자, 오직 비판만을 듣게 될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othing but은 all이하고 같다. 보통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시거든요. 저렇게 외우셔도 되고, 이 but의 뜻을 알면 더 좋죠. 얘가 except라는 뜻이에요. but이 전치사가 되면, 이때 but은 접속사가 아니거든요. 얘가 전치사가 되면 무엇을 제외한이라는 말이 되어서 비판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못 듣는 거니까 비판만을 듣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비판만을 듣게 될까봐 굉장히 초조해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장은 또 뭘 긴장하냐면, 뭘 초조해하냐면, 자기들이 직접적인 이런 얘기가, 자기들이 직접적인 피드백이 오히려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만들까봐 얘를 불안하게 여기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대체로 자기들의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닥쳐버리게 되는데, this is unfortunate, 이게 너무 불행한 거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자,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면 figure out 이라고 하면 알다, 이해하다, 알아내다 라는 이런 말이죠. 자기들이 그래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퍼포먼스를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업무 수행을 개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 직업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자기의 커리어를 발달시킬 수 있을까라는 걸 알 필요가 있거든요. 자, 또한요, can be harmful, 또 뭐가 해롭냐면 회사에도 안 좋아요. 만약에 명확한 피드백이 이 좋지 않은 그 작업의 행동을 만들어낸다면, 야, 그렇다면 이건 회사에게도 좋지 않은 거니까. 자, 이럴 때 이런 문제를 피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니저들이 뭐 하면 되냐면 임플로이들이 배우도록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매니저는 그래서 임플로이들이 배우도록 하면 되는데, adaptive라는 말에 adapt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단어죠. 얘가 적응하다, 적응시키다 라는 뜻이고요. adaptive가 형용사로 적응하는이 됩니다. 그 다음 명사형이 adaptation이라고 쓰고요. 사전에는 adaption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요새는 그 단어 잘 쓰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daptation and survival이라고 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적자생존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거든요. apt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영어 단어에서 apt가 들어가면 얘가 어울리다라는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ad는 뭐 예전에 몇 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얘가 전치사의 의미로 쓰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울리게 가는 거여서 적응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아까 나왔던 adapt하고 잘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나오지 않는 문제인데 옛날 수능의 어휘 문제 중에 철자가 비슷한 것을 가리는 문제가 출제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실제로 수능에 adapt하고 adapt 중에 고르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안 나오죠. OPT가 들어가는 건 choose, 고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 옵션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얘가 선택사항이라는 말이잖아요. apt는 그래서 apt to라고 하면 얼마나 어울리는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적성이죠. 그래서 적성평가를 apt to test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의 대학 입시 볼 때 내는 성적표인 SAT의 AT가 apt to test입니다. 앞에 있는 스칼러스틱이 학문의라는 우리말로 치면 수학이라는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수학 적성 시험 뭐 이런 말이에요. 그 시험을 약간 모방한 게 그 시험을 약간 흉내낸 게 우리나라 수학 능력 시험이기도 해요. 자, 매니저들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적응 테크닉을 배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적응 테크닉은 like 뭐 같은 거냐면, 하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두려움이나 비판을 리프레이밍 하는 것, 새로 프레임을 짜는 것, constructively, 건설적으로, 이런 것들 같은
어댑티브 테크닉을 배우도록 해서 이렇게 나쁜 반응을 막도록 해야 하는 거죠. 자, once people, once 접속사로 쓰면 뭐뭐 하고 나면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comfortable, 편안해지고 나면 ask for feedback을 요구하는데, feedback을 요청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좀 편안해지고 나면, 자, 그러면 they will begin, 걔네들이 시작을 할 건데, to see, 알기 시작할 거거든요. how they are doing, 자기들이 어떻게 할지를 이제 알기 시작할 겁니다. 자, relative to라고 하면 뭐뭐와 관련해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하고 관련하냐면 경영진의 priority와 관련해서. prior이라는 말이 상위의라는 얘기죠. 여기다 ITY 붙이면 얘는 명사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우선순위라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진들이 뭐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일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요. 피드백을 불편하지 않게 그 자리를 잡고 나면요. 자, 일단 그래서 사람들이 피드백을 요청하는데 이제 편안해지고 나면, 그러면 얘네들이 뭘 이해하기 시작할 거냐면 경영진들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해하기 시작을 할 거고,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일은요 훨씬 더 in line with 하게 될 겁니다. 조직의 목표하고 be in line with라고 하면 일치하다라는 얘기예요. in line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줄을 맞추다라는 얘기거든요. 줄을 똑바로 맞추는 걸 in line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얘가 붙어서 쓰이는 단어도 있어요. in line이라고 부르면 줄을 딱 맞춘 거니까 얘가 일렬로 되어 있는 걸 in line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라인 스케이트라는 거 보면 바퀴가 일렬로 되어 있죠. 원래 옛날 롤러스케이트는 자동차처럼 밑에 신발 밑에 이렇게 바퀴가 4개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롤러블레이드라는 회사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얘를 한 줄짜리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일렬 스케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라인을 외울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도 줄 맞추다 일치하더라고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앞쪽에 이 어떤 문제점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 문제점이 왜 생기는지 뭘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얘가 글의 전환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employee들이 뭐하게 adaptive 테크닉을 배우게 해야 한다는 말이 얘가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제자는 보기를 이렇게 주고 있지만 이게 아니라 이 문장이 보기로 들어가더라도 얘를 답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항상 그래서 글을 읽고 나면 계속해서 여러분이 뭘 공부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냐면, 맨날 문제만 풀잖아요. 답만 확인하고. 그러지 마시고 자꾸 글의 주제가 뭔지, 글의 틀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하시면 보기야 지하물이 어떻게 바뀌어도 그 주제를 변형한 게 보기로 적힌 거니까 답을 찾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겠죠. 하나만 더 풀고 싶시다. 35번 한번 해볼까요?
논증에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 전제와 결론이라고 그랬죠. 제일 단순한 틀이. 논증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 그래서 원규는 못생겼다. 그래서 쳐다보면 역겹다. 이렇게 쓰면 원규는 못생겼다가 전제가 되고 쳐다보면 역겹다가 결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결론을 먼저 쓰고 그 원규를 쳐다보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왜냐면이라고 이렇게 써나가는 방식도 있고, 처음부터 원규는 너무 못생겼어요. 사람 얼굴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쳐다보면 화가 나고 역겨워요 라고 이렇게 결론을 갈 수도 있죠. 전형적으로 전제부터 마지막에 결론을 넣죠. 그렇게 쓰면 기서결의 도입, 전개, 결론의 형태를 이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뭐에 관한 얘기를 했냐면 Developing Expertise가 이 글의 토픽이 되는 건 너무 빤하겠네요. 자, 얘가 이 글의 토픽이 될 겁니다. 자, 얘가 carries cost of its own, 비용이 든다라고 그랬어요. 자, 얘는 그 자체로 자기 자신의 비용을 수반하는데, 중간에 내려가다가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글을 읽기 굉장히 편하게 만드는 것 중에 연결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뭐로 보였냐면 게다가라는 말로 드러났군요. 게다가 두 번째 expertise는 특정한 영역에 국한되는 거죠. 자, 영역 특정이란 말이 됐는데 특정한 영역에 국한됩니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1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2번 domain specific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 라고 해서 여기서 결론을 내는 거죠. 이 결론을 내는데 강조의 표현도 등장해 주십니다. 아주 그래서 틀림없어요 라는 말이 나타났으니까 너무 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라는 말로 필자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전제 1, 전제 2, 결론, 이런 형태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이 expertise를 집중시켜야 된다라고 그랬죠. 이런 영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common or important 영역이거나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enjoy learning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야 합니다라는 게 결론이 되는 거죠. 오케이, 됐죠? 전제 1, 전제 2 결론입니다. 원규는 못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 결론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됐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글 전개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보기 1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 한번 볼까요? 자, 엑스퍼트가 전문가잖아요. 그럼 엑스퍼트에다가 뭐 이 단어로 모르진 않을 거니까 expertise라고 쓰면 얘가 전문성, 전문적 지식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떤 전문성을 개발한다라는 건 carry라는 건 옮기는 거죠. 데리고 가고 이러는 거니까 얘가 자기 자신의 비용을 가지고 옮긴다라는 얘기고, 우리말로 할 때는 뭐 수반하다 이렇게 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전문성을 개발한다는 건 자신의 비용을 수반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몇몇 영역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몇몇 영역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like 뭐 같은 거냐면 말하기, 랭귀지를 말하기, 또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알기,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는 있죠. 자, 단지 뭘로? 그냥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얘는 뭐 특별하게 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라면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언어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다는 것, 이런 건 그냥 삶을 사는 것으로도 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있는데, 하지만 얘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나가 하지만 다른 도메인에서는 이 도메인이 영역입니다. 도메인이 영역, 분야 이런 뜻이에요. 뭐 구역, 구획 이런 뜻으로도 쓰고요. 자, 하지만 많은 다른 영역에서는 얘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많은 다른 영역에서는 전문성이란 무엇을 요구하냐면 상당한 훈련과 노력을 요구하는 거죠. 자, 결국 1, 2번 합쳐서 Developing Expertise는 비용이 들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전문성을 발달시킨다라는 건 이건 비용을 수반합니다. 야, 뭐 라면 전문가 그런 거야. 자꾸 종류별로 끓여 먹다 보면 그런 거야. 금방 전문가 비슷해지겠지만 사실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건, 많은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건 굉장히 훈련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죠. What is more 이라는 말, 이 말이 우리가 연결사로 보게 되면 이런 걸로 보는 거잖아요. Besides,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in addition이라든지 다 같은 말이겠죠. furthermore 이런 것들이요. 뭐 쓰자면요, 어디 뭐
한도 끝도 없겠죠. 단순하게는 플러스도 될 거고 on the top of this 이런 말도 있을 거고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됐어요. 자, 그래서 뭔가를 첨가 추가하잖아요. 뭐 지금 뭘 첨가하냐면 이 expertise가 그 하기 힘든 이유를 첨가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순서 삽입 문제를 푸실 때 순서 삽입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연결사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게다가라는 연결사가 보이면 무엇에 관해서 플러스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게다가라고만 읽으면 뜻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냥 게다가라고는 읽어서는 얘가 어떤 구실을 나는지를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무엇에 관해서 첨가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시면 그 앞쪽에다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 내용을 놓을 수 있게 돼요. 자꾸 그런 부분을 나중에 문제 풀 때 그 순서 삽입도 이제 그 뭐죠? 빈칸이랑 같이 한 권으로 다시 묶어서 할 거니까 그때 자주 얘기 드리긴 할 건데 평상시에 훈련을 내두시는 게 훨씬 좋겠죠. 무엇을 첨가하고 있는지를 자꾸 생각해 보세요. 다른 연결사는 안 어려운데 얘가 어렵습니다. 다른 연결사는 특히 뭐 역접의 연결사 이런 건 너무 빤하잖아요. 근데 얘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첨언을 나는지를 자꾸 보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게다가 이렇게 전문성이란 어떤 영역에 특정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국한되는, 우리말로 번역할 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영역에 국한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감각 특정 포만이라는 데서 한번 봤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특정 감각에만 국한되는 포만, 이렇게 해석하면 쉽습니다. 자, 게다가 이렇게 전문성이라는 건 특정한 영역에만 국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성은요, 어떤 전문성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얻어내기 위해서 in one domain에서 한 영역에서 우리가 획득해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전문성은 이라고 됐어요. 이런 전문성은 will carry over 이니까 전달해 줄 건데요. 얘가 정말로 imperfectly 정말 불완전하게 넘겨줄 거거든요. 관련된 것들에 아주 불완전하게 전달이 될 거여서 그래서 not at all to unrelated ones면 관련이 없는 것들에는 아예 넘겨지지가 않는 거겠죠. 자, at all 이라는 말은 전혀 조금도라는 얘기고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부정을 한 같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not 뒤에 뭐가 빠져 있냐면 carry over이라는 말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전문성이라는 건 영어 강의라는 전문성은요. 내가 얼마나 한 분야에서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거겠어요. 근데 이 영어 강의라는 이 전문성은 얘는 관련된 영역에도 완벽하게 옮겨지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영어 가르치는 게 수학 가르치는 대로 완벽하게 넘겨지지는 않겠죠. 일정 부분 참고할 것은 있겠으나. 근데 하지만 얘가 또 관련도 없는 항목이라면 요리하는 쪽이라면 여기에는 내가 영어 강의라면서 갖고 있는 전문성이란 건 전혀 넘겨지지가 않는 거겠죠. 내용 그러면 됐죠 이제? in the end 그래서 결국은 말입니다. 결국은 as much as we may want 우리가 원하는 만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become expert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on everything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에 관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there simply 단지 충분한 시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야,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요 비용도 들고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특정한 영역에만 딱 작동이 되는 거여서 전문성이라는 건 그래서 관련 있는 영역이라도 잘 넘겨지지 않고 관련 없는 영역이라면 아예 안 넘어간다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그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심지어는 어떤 영역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조차도 얘는 반드시 뭐의 가치는 없냐면 그 노력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죠. be worth라는 말은 뒤에 명사가 바로 옵니다. 자, 그 다음에 be worthy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쓰면 be worthy of 명사라고 써야 되고요. 그 다음 be worthy라고 썼을 때는 뒤에 부정사가 와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써서 얘네들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뭐 할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요, 심지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조차 반드시 그 노력을 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틀림없이요,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의 전문성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이런 영역에, 이런 선택의 영역이죠. 어떤 선택의 영역에 집중해야 되냐면, 가장 흔한, 그리고 중요한,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가장 빈번하고 중요한 영역에다가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죠. 능동적으로 배움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이로부터 다시 할게요. 자, 그리고 어떤 영역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배우는 걸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로부터 나오는 그 선택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영역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앞쪽에 나왔던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제 1, 전제 2에 이어서 마지막 문장 1번 비용도 많이 들고 2번 그 다음에 얘네들은 특정 영역에만 국한되는 거니까 까불지 말고 여기에만 집중해서 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니 보기 1번이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이 되어야 하는 거였죠. 여기까지 해서 35번까지 마치겠습니다.